무태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5일 그린란드를 병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린란드인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에게데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인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뇌물이 아니며 강제로 빼앗을 수도 없다며 우리의 미래는 그린란드 안에서 우리에 의해 결정된다며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연방의회 연설에서 그린란드에 대해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미국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뿐 아니라 세계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 경제적, 강압적 수단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이전 입장보다는 수위가 낮아졌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국 영토로 병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로 나른 뒤 액화에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1,300km 길이의 가스관과 액화 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초기 비용만 64조 원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는 사업인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 대응 카드의 하나로 사업 참여를 검토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막 미국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정사실로 하면서 정부도 난감해졌습니다. 일찍이 엑소모빌 등 대형 석유사들이 개발 어려움과 사업성 문제로 손을 뗀 데다가 우리가 투자 대신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손익 계산기도 두드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수입선을 좀 다변화해야 되고 에너지 해외 투자를 좀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후기 개발 비용이 매우 크고요.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법 폐기 발언 역시 결국은 보조금 축소 혹은 투자 압박용으로 읽힙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각각 370억 달러,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업계에선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투자 계획을 바꿀 여지도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유연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그 계획에 종속되잖아요. 근데 보조금을 안 받으면 투자자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까지 언급하는 불확실성 속에 국내 기업들은 전전긍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화석연료 산업진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는 알래스카 석유, 가스 개발 사업에 일본이 발빨리 적극적인 참여 의향을 밝히며 통상 압력 완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를 통한 미국발 통상 압력 완화를 기대하는 한국 정부도 알래스카 가스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지난 7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산 액화천 연가스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양국 기업이 알래스카 석유, 천연가스 가스 합작 사업 논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참여 타진에 나선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진척 없이 동력을 잃었다가 트럼프 일기 행정부 들어 다시 개발 드라이브가 걸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입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극 해연한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00km 길이의 송유관을 통해 니키스키로 운반한 후 액화에 수출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만 45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며 미국 5일 메이저 기업들이 한때 참여했지만 개발 난항과 사업성 문제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국제 가스 시장의 큰 손인 일본의 사업 참여 타진은 침체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도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기업의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투자 계획 등 미국산 LNG 수출 확대를 대대적인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세계 2위 LNG 수입국인 일본으로서도 상업적 조건만 맞는다면 알래스카 가스 수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산 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한 대미 통상 압력 완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 사업 참여를 검토 중입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LNG 수입국으로 2016년 0.1%에 불과했던 미국산 LNG 비중을 2021년 18.5%까지 늘렸으나 최근 다시 감소해 추가 확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한국철강, 건설업체가 송유관 및 액화터미널 건설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북극해 가스전 개발에 필수적인 쉐빙 LNG선 투입 가능성도 높아 한국 조선업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수요처가 필요한데 일본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은 LNG선 건조 기술과 송유관 건설에 필요한 철강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도 한국의 참여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편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북극 지역에서의 패권 경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구상은 단순히 자원의 확보를 넘어 북극의 전략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야심으로 풀이되며 이로 인해 인근의 스발바르 제도도 국제적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스발바르 제도는 노르웨이 영토지만 1920년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에 따라 모든 가입국이 평등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국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노르웨이가 주요 자원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북극의 광물 자원과 주요 해상 루트를 지배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북방함대가 대서양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러시아는 스발바르 제도를 군사적,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 스발바르 제도를 둘러싼 긴장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바렌츠부르크와 피라미드 내 거주하는 자국민의 존재를 기반으로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소련 국기를 설치하거나 극지 연구를 위한 과학센터를 개관하는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러시아 선박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스발바르 제도에서의 자국 주권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지역적 긴장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그린란드 점령 구상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쟁국들을 자극해 북극 지역에서 제국주의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국제조약 체제를 약화시키고 스발바르 제도와 같은 지역이 국제적 갈등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스발바르 제도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북극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는 스발바르 제도가 노르웨이의 주권 아래 있으며 안전하다고 밝히는 한편 타국이 주권 영토를 차지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북극해에 있는 그린란드는 우리나라 21배 크기로 5만 4천 명이 거주합니다. 자치정부가 있는 덴마크령으로 국방과 외교 정책은 덴마크가 맡고 있습니다. 이 동토의 섬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격변에 휩싸였습니다. Especially mountain glaciers are at risk, and those records will disappear.
And now we're starting to see the melting taking place around the margins of Greenland. 대부분 지역이 두께 4km에 이르는 빙하로 덮여 있었지만 최근 80년대에 비해 6배나 빨리 녹으면서 광물 자원 개발이 손쉬워졌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44%가 이곳에 있고 원유와 천연가스도 650억 톤이 매장돼 있습니다. 선박들이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상 항로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얼음으로 막혀있던 바닷길이 열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항로가 가능해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Jeg synes, det er vigtigt at holde fast i, at det på den ene side er godt, at der er en stigende amerikansk interesse for, hvad der foregår, også i Nordatlanten, også i det arktiske område, fordi nogle af de spændinger, vi ser i andre dele af verden, ja, de begynder også at komme til det arktiske område. Så jeg som 유럽연합은 2021년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사무소를 두고 원자재 관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프란츠 요제프 제도에 있는 공군기지를 바탕으로 북극 장악을 노립니다. 최근 중국도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북극 지역에 쇠빙 선단을 운영하며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북극권 환경 변화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쟁탈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린란드 지배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영구 동토로 덮인 그린란드는 최근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자원 개발과 패권 경쟁의 새로운 무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히토류를 비롯한 풍부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반도체 및 전기차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와 석유, 가스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얼음이 녹으면서 이들 자원을 추출하기 위한 시추 작업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히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이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히토류 공급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그린란드의 자원은 미국의 기술 및 제조 산업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 지역 빙하가 녹으며 새로운 해상 항로들이 개척되고 있는 점도 그린란드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서유럽에서 동아시아로 향하는 기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경로보다 약 40% 단축된 거리를 제공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얼음 위의 실크로드라고 표현하며 북극 항로가 아시아와 북미, 유럽을 잇는 새로운 물류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북극이사회에 따르면 북극 지역의 선박 통행량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약 37%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북극 항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력 강화를 약속했는데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를 주목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면적은 약 216만 6천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9배 이상이며 인구는 약 5만 7천 명에 불과합니다. 18세기 중반부터 덴마크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2009년 독립선언권이 부여됐음에도 여전히 국방과 외교 정책은 덴마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